사과, 대추, 차로 혈압 콜레스테롤 불면 한 번에 잡는 법. 집에 굴러다니는 사과 그냥 생으로만 드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사실 사과의 힘을 절반도 못 쓰고 계신 겁니다. 이대로 몇 년 더 지나면 혈압은 조금씩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은 예측 못하게 변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혈관과 수면 문제를 함께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사과에 단 한 가지 재료만 더해 20분 끓이는 것만으로 혈압과 혈지, 불면까지 동시에 안정되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방법 모르고 지내면 앞으로 몇 년의 건강을 스스로 잃는 셈이니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해온 분들 중에 삼천벌 되는 분이 계십니다. 71세 김영호님이셨는데 아침마다 혈압계를 붙잡고 들썩이는 숫자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점심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을 걸 골라야 했고 저녁엔 조금만 가슴이 두근거려도 또 밤새 뒤척이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괜히 짐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습관처럼 달라붙어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과와 대추를 끓여 드셔보겠다고요. 처음엔 그저 따뜻한 차처럼 느껴졌겠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혈압과 숙면이 함께 나아졌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 속에서 혈관과 수면을 흔드는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혈관을 떠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듣기엔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작용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12%에서 16%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과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생으로만 드시면 펙틴이 제대로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68세 박진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뵀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늘 불안해 하셨습니다. 약을 드시고는 있었지만 숫자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식단 조절도 해보셨고 운동도 해보셨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익힌 사과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과일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표정이셨지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익힌 사과를 드시면서 지금은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약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끓여야 합니다. 껍질에 펙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펙틴의 대부분을 버리는 셈이니 아깝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물과 함께 끓이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든 유기산이 빈속에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이제 사과 속 또 다른 성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걸 칼륨이 조절해 주는 겁니다. 국내 수분과 전해질 연구를 보면 칼륨 비율이 높은 식단을 유지한 분들은 혈압 변동폭이 확실히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들쑥날쑥하면 혈관벽이 계속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이 약해지고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이런 흐름을 막아줍니다. 72세 손경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아침 저녁으로 심하게 달랐습니다. 아침에 재면 높게 나오고 저녁에 재면 또 달라지고 그 변동이 컸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조절해 봤지만 여전히 안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사과를 익혀서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혈압 변동폭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재도 저녁에 재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게 가장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바꿔도 안 되던 게 사과 몇 조각으로 달라졌다고요? 물론 약을 드시는 건 계속 하셨지만 몸의 반응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뀐 겁니다. 중간 크기 사과 2개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칼륨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무한정 드시면 당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혈압 변화가 잦은 편인가요? 그럼 이제 사과를 왜 익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과를 생으로 드시면 섬유질이 거칩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히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장 운동을 도와주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국내 식이섬유 연구 결과를 보면 익힌 사과는 연동 운동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변비와 설사,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보통은 변비에 좋으면 설사에는 안 좋고 설사에 좋으면 변비에는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익힌 사과는 둘 다 도와줍니다. 65세 이정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속이 무척 예민하셨습니다. 조금만 찬 걸 드셔도 배가 아프고 기름진 걸 드시면 설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두려우셨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속이 불편해서 아예 안 드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익힌 사과를 권해드렸더니 달랐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조금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속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드시면서 배변 리듬도 찾으셨습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거나 며칠씩 안 가는 날이 반복됐는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익힐 때 주의할 점은 20분 이상 과하게 끓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사과 속 열에 약한 비타민 같은 성분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끓여서 부드러워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세요.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식혀서 따뜻한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예민한 편이신가요? 여기까지는 사과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대추를 더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추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사과는 조금 시원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균형이 잡힙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몸을 중간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국내 한방 분야 연구를 보면
대추가 수면의 깊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추 속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올 때 대추를 달여 마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74세 김은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잠드는 건 괜찮은데 밤중에 자주 깨셨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사과만 드실 때도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추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달랐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번 깨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몇 년 만에 제대로 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추는 8알에서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지나치게 달아질 수 있습니다. 깨끗이 세척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추는 주름이 많아서 이물질이 끼기 쉽거든요. 소금이나 밀가루로 문질러 씻은 다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어 주세요.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은 대추씨를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대추씨는 열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고 과육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잠드는 건 괜찮은데 새벽에 자주 깨지는 않으시나요?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와 대추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과는 혈관을 정리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내보내고 나트륨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대추는 기운을 보충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깊게 만들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노화 관련 연구를 보면 따뜻한 성질의 식품과 수용성, 섬유질 조합은 스트레스성 각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긴장이 풀리고 몸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긴장이 풀려야 혈압도 내려가고 잠도 잘 오고 장도 편해집니다. 69세 최성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사과만 끓여 드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은 조금 내려갔는데 잠은 여전히 안 왔고 기운은 여전히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추를 더해 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함께 끓여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컨디션이 확 달라졌습니다. 혈압도 더 안정됐고 잠도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운도 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과 대추차를 끓이신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 2개와 대추 8알에서 10알을 준비합니다. 물 1.5리터와 함께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중약불로 줄입니다. 2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조합이 완성됩니다. 절대로 설탕을 넣지 마세요. 설탕을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사과와 대추 자체에 단맛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그 은은한 단맛에 익숙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과를 드셔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질에 따라 재료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몸이 찬 분이 있고 더운 분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는 분이 있고 넘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 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몸이 춥고 기운이 부족하신 분은 생강을 더하시면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푹 돋아줍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3조각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 자극적일 수 있으니 처음엔 조금만 넣고 시작하세요. 반대로 열이 많으신 분은 대추 양을 줄여야 합니다. 대추가 열을 더할 수 있거든요. 8발 대신 5알 정도로 줄이시고 씨는 반드시 제거하세요. 그리고 사과를 조금 더 넉넉히 넣으시면 됩니다. 사과의 시원한 성질이 열을 식혀줄 겁니다. 평소에 손발이 차신가요? 아니면 더우신가요? 본인의 체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료를 제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기본 레시피대로 먼저 드셔보세요.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세척도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대추는 주름 속에 이물질이 남기 쉽습니다. 그냥 물에 헹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금이나 밀가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릇에 대추를 넣고 소금을 조금 뿌린 다음 손으로 3분 정도 가볍게 비벼줍니다. 그러면 주름 사이사이에 낀 먼지나 이물질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야 합니다. 3번 이상은 헹궈 주세요. 헹굼을 제대로 안 하면 잡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맛도 좋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대추를 이렇게 세척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째 쓸 거니까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를 조금 푼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좋습니다. 표면에 묻은 왁스나 농약 성분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끓이는 시간도 신경 써야 합니다. 20분을 넘기면 사과 속 열에 약한 성분이 손실됩니다. 비타민 같은 영양소는 열에 오래 노출되면 파괴되거든요. 그러니 딱 20분만 끓이세요. 타이머를 맞춰 두시면 편합니다. 강불로 오래 끓이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처음엔 센 불로 빨리 끓어오르게 하되 끓기 시작하면 바로 중약불로 줄이세요. 그 상태로 20분 유지하면 됩니다. 뚜껑은 살짝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닫으면 넘칠 수 있습니다. 평소엔 얼마나 오래 끓이시는 편인가요?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드시는 것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1시간 정도입니다. 밥을 드시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드시면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유기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 또는 저녁 식사 후가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이완시켜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건강음료는 언제 드시나요? 섭취량과 빈도도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 3회에서 4회 정도가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너무 자주 드시면 오히려 물릴 수 있고 당 섭취량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마시는 양은 종이컵 1컵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2배로 나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면 지속하기 쉬우실까요? 남은 차는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 되면 맛이 변할 수 있으니 그때그때 끓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드실 때 다시 한번 데워서 따뜻하게 드세요. 차갑게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과를 건강한 과일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생으로 먹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끓여 먹지 않으면 혈압과 혈지, 불면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던 셈입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사과 하나와 대추 몇 알만으로도 몸의 부담을 줄이고
하루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혈압이 들쑥날쑥하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밤마다 깨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방식으로 꾸준히 드신다면 혈관이 한결 편안해지고 숙면의 깊이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한 번만 직접 끓여 드셔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느껴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 건강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면서 혈압까지 도와주는 채소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